영국의 성공의 커밍홈 보고서와 관련된 발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밍홈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2017년 6월 런던에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24층 임대 아파트 그린펠 타워에서 큰 참사가 일어납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당시에 72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굉장히 큰 그 사회적 충격으로 인해서 영국 교회가 저소득층이 갖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진상조사위원회와 또 어떻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정식으로 위원회를 출범하고 2020년 2월에 저희들이 오늘 발표하게 된 이 보고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집을 더 많이 짓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고, 특별히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빈곤 계층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또 적정한 주거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을 공급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관계,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체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부나 또는 개발업자들, 또 주택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 될 필요성들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영국 교회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주택에 대한 기독교적인 비전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거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 또는 적정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 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하는 집에 대한 기독교적인 비전을 새롭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거나 바뀌어서는 안 되고 초당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또는 성서가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주택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전에 근거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여자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좋은 주택을 짓는 것을 촉진하고 지역사회가 보다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택과 관련된 지역의 다양한 요구들을 파악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준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정부 또는 개발업자들, 또 주택과 관련된 시장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왜 교회가 주택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기독교는 오랫동안 이런 주거 문제와 관련된 교회의 역할들을 중세 때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오늘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영국 교회가 새롭게 발견하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보고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독교적인 정신, 특별히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 시장의 모든 주체들, 주택의 소유자, 지주, 개발업자, 정부,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어 주려고 하는 희생의 의지가 없이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택을 통해서 매년 이 집값이 오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기대,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임대인으로서 시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 또 토지를 개발하는 개발업자들은 경제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이익의 어떤 균형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과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영국 교회는 특별하게 토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성서 공부 교재 또 교육 자료들을 교회에 보급하면서 기도 운동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토지와 이 자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해서 인식의 전환, 태도의 전환을 갖는 운동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각성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운동이 결국은 국가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어떤 그 실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영국 교회는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나누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사결정을 총회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각 교구 또 각 지역의 교회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토지들을 어떻게 하느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의 토지를 사용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살 수 있는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지역에 필요한 복지들을 공급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공공의 필요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자산을 개방하고 또 함께 나누는 운동들을 전개해 가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주택 문제 해결에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는 교회가 어떤 위기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하는 일로 주택 문제에 대한 교회의 접근을 옮겨가야 된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인들의 어떤 인식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지만, 특별히 이 영국 교회가 이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지금 전체 지구촌이 안고 있는 환경의 문제, 또 불평등의 문제, 또 차별의 문제,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을 주택을 매개로 해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지금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 한국도 실은 이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게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지금 돼 버렸는데, 이 주택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지를
세상에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유효하고 좋은 그 시사점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교회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이 주택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특별히 정부를 향해서는 올바른 제도와 법률적인 정비를 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고, 또 주택 시장과 관련된 개발업자들이나 다양한 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안하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협력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실천 사례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아마 전국 교회 차원에서는 아마 입법과 제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각 교단별로 지역 교회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개별 교회들의 실천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는 템브리지 웨일스라고 하는 지역에 한 교회가 교인 수가 감소하면서 지금 자기 교회 공간의 한 절반 정도밖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나머지 절반 교회 공간을 인근의 YMCA 보호생활시설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 청년들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는데, 그 친구들을 위한 사회주택을 짓고 그 보호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은 지역에 있는 하비다트와 함께 연결해서 다양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곳들과 협력하면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은 실은 한국 사회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보호시설에서 그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나올 때 한 500만 원 정도의 독립자금을 가지고 나오는데, 나오면 막상 이렇게 주거를 해결하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한국에서도 지금 터무니있는 집이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보호시설에서 종료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드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운동을 한국의 교회들도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앰블사이드 감리교회와 성공회 두 교회가 함께 협력한 사례인데,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점점점 신자 수들이 감소하면서 실은 두 교회가 한 교회,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자기 공간 건물을 포기하고 성공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결정을 하면서 예배 공간을 쉐어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회 공간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와 사회주택으로 바꾸는 운동을 한 사례입니다. 한 교회에서 한 교회 공간을 서로 예배 공간을 쉐어하고 두 교회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교회 건물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와 사회주택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 사례는 그 쉐필드 아트라고 하는 그 사례인데, 이거는 이 교회는 아마 그 아주 농촌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된 지역의 유일한 공공기관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실은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술, 문화, 극장 뭐 이런 그 문화 공간으로 개방을 하면서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교회가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애니슬랜드 감리교회 사례인데, 이 교회는 뭐 이후에 아마 한국 교회들도 이제 크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점점점 교회가 지금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근데 그 영국 교회는 이보다는 훨씬 더 앞서서 굉장히 교회 안에 소수의 노인들만 남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회중들로서는 이 교회 공간을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판단을 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교회 공간을 노인들을 위한, 그 지역사회에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인들을 위한 사회주택으로 교회 공간을 완전히 전환해서 지역에 있는 주택협회와 협력을 해서 교회를 노인 공동체 주택으로 바꾸고, 그 공동체가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지역사회의 노인들의 주거 문제도 해결하면서 또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간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또 단체는 한 교회는 그 레스터에 있는 한 지붕 원루프라고 하는 조직인데 이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역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빈 부동산을 임대해서 노숙인이나 빈민이나 난민 혹은 또 망명한 신청자들을 위한 어떤 임시 주거시설 한 2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자기들이 이민한 지역에서 또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운동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하나의 베드, 그러니까 하나의 침실을 각 교회들이 하나의 침실을 만들어서 한 사람 정도씩은 뭔가 자기 교회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주는 그런 운동들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모든 일을 위한 희망 이런 단체, 교회가 만든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는 주로 다양한 저소득층의 주택 분쟁과 관련된 문제, 법률 상담 또는 주거 권리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그 주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이런 단체 이것도 교회 기관인데 이곳에서는 주로 성서 공부를 통해서 신자들이 어떤 이런 주거에 대한 새로운 의식의 전환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교재들을 발간하는 일들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발견한 사례는 폴 윈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회 유휴 공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의 유효한 공간으로 다시 디자인하고 다시 이것을 재탄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지금 이 커밍홈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운동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보고서가 한국 교회에 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 지금 한국 교회 다 아시는 것처럼 큰 위기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더욱더 그 위기 상황이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다양한 위기들이 있지만 아마 큰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어떻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새롭게 인지되고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결국은 남은 것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교회가 그 하느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지 못할 때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는 경고로 이게 읽혀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 됐고 특별히 미래 세대에게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을 벌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는 큰 절망으로 사람들에게 절망감과 박탈감을 주는 어떤 화두가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LH 사건이라든지 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이런 위기감에서 이렇게 뭔가 그 움직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다양한 과제들을 우리가 선교적 과제들을 안고 있지만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체 국민들의 큰 관심 사안인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서적이고 또는 기독교적인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가 이런 노력을 보이는 일이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면서 또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고서를 읽으면서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이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거 문제만이 아니라 이 주택 문제 안에 응축되어 있는 환경의 문제 또는 불평등의 문제 또는 소외의 문제 고립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영국교회가 이 커밍홈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 지구촌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들을 함께 대응해 가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이런 운동이 우리 신년 함께와 함께 다양한 한국 교회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이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정말로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제 발제는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